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욱TV의 이수욱입니다. 2022년 대선이 이제 막바지 또는 끝으로 달려가면서 그 과열된 기미도 있고 최고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제 다다르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는 극대화된 어떤 이렇게 클라이막스를 장식을 했는데요. 오늘 그 사전 투표가 마침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사전 투표를 오전에 가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거의 분위기가 지금 그 비율로 보면 사전투표 비율을 보면은 지난 대선에 비해서 약 5.24% 정도가 올라갔다 그럽니다. 상태다. 그만큼 국민들의 그 관심과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렇게 된 이유에는 양당에서 모두 국민들께 부탁을 드리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 중요성을 이제 벌써 아신 거죠. 결국에는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냐 아니면 정권 유지가 많으냐 이런 것이죠. 그럴 때 지금 현재 표면으로 나타난 거로는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그 수치가 약 한 54%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 이게 굉장히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직접 그 사전 투표를 가서 하면서 보니까 거의 줄을 많이 섰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다른 동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주민센터 밖으로 줄이 쭉 서 있고 거기에는 물론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군인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죠. 참여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일화에 대한 이제 반응이 과연 이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철수 후보 쪽의 반응이 가장 두드러지죠.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스스로 손편지로 단일화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정권 교체가 무산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단일화에 응했다 이런 내용인데 안철수 후보인들 무슨 지금 뺄 재주가 없죠. 어떻게 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큰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다고 해서 난 단일화를 잘했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세의 흐름이 순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캠프 쪽에 권은희 이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단일화를 물론 이제 반대를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걸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선은 그대로 가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같이 동행을 하되 본인에 대한 어떤 책임 문제 이런 것 등등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권은희 국회의원이 무슨 책임질 일은 없죠.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단일화 안 하겠다 그러다가 단일화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는데 권은희 국회의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자기 주군이 이렇게 하면은 같이 가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 바로 직전까지의 지지율 변화를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39%,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38%, 약 1% 차이죠. 안철수 후보가 12%. 자, 거의 박빙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상태로 갔으면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이거 뒤집기에 아마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12%가 물론 이제 12%라는 건 실제적으로 한 7%, 8% 되겠지만 이 8% 정도, 7, 8%가 어디로 움직였느냐 이건 지금 이미 다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봤지만 안철수라는 그 이름에는 이제 벌써 이렇게 사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퇴라고 이렇게 딱 찍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변동이 됐겠습니까? 우선은 안철수 후보 자체의 캐릭터의 실망한 표들은 이미 이제 아예 포기를 해버렸을 테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 왔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 쪽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온 분들이 또 많습니다. 또 이쪽에 이제 윤석열 후보도 아니라 이렇게 해서 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포기수가 의외로 많을 수도 있겠고, 나머지는 또 그래도 미호도 안철수,
안철수 후보를 따라서 간 분들도 긍정적으로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야 뭐 이제 어찌됐든 그분들끼리의 그것도 인연도 깊기 때문에 상당히 표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권의 그 반응은 이렇고 그중에 이준석 대표는 발언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발언을 하는 거 기자들이 또 질문하고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그 옵션이었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만약 그 내각에 참여하게 되면 무슨 뭐 책임 총리제를 받지 않겠냐, 과학기술 총리를 받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가 아닌 그 당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당대표론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있는 이상, 뭐 공동대표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준석 대표는 그런 거 고려된 적도 없고 얘기할 적이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후에 이제 어찌됐든 이건 진행되는 걸 보면 되는 것이고 우선 당선 후라든가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절차적으로 이게 나아가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합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인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행정 소유일수에서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그 지지 선언이 이제 본물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저쪽 윤석열 후보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그 여권에서 또 이재명 후보 편에 있던 분들 중에서 일부 이제 이렇게 골수 이제 이재명 문바라 그러나요? 이제 그런 분들도 일부 이렇게 일탈해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여기저기 큰 단위는 아니지만 이렇게 작곡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썽사 나온 것이 이제 막말이 이제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김용민 씨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대책이 없죠. 이분은 뭐 성상납을 했다. 성상납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한테 무슨 성상납이라는 게 말이 될 법한 얘기를 해야 되죠. 이건 진짜 아주 내부에서조차 표 떨어지는 소리다. 그래서 자제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분이 이게 괴상한 캐릭터예요. 이분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인데, 이제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또 송영길 당대표는 뭐 식물 대통령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양쪽 쌍방 간의 문제입니다. 그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럴 때야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사전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내일 이제 또 사전투표도 마감하게 되니까 오늘 15.84가 내일은 아마 상당히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국민들의 그 관심 이런 것이 증폭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본선거도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온 국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투표에 참여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TV는 계속해서 편성을 해서 따라잡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